화면 잠깐 멈추고 이 영상 저장 한번 눌러두세요. 왜인지는 마지막에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나오는 모든 숫자는 자극적인 제목을 위해 지어낸 게 아니에요. 미국 정부 공식 문서, 기업 실적 발표, 주요 외신 보도에 근거한 사실이에요. 다만 사실과 제 해석은 칼같이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반도체가 도대체 뭐냐?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는요, 한마디로 21세기의 석유예요. 20세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쥐락펴락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반도체를 가진 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인공지능도, 무기도, 자동차도, 스마트폰도 반도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첨단 반도체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사실상 딱 세 곳뿐이에요. 한국, 대만, 그리고 미국. 거기에 핵심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와 일본 정도가 더해질 뿐이에요. 70억 명이 넘는 인류가 사는 지구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나라는 한 손에 꼽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반도체가 곧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걸 자기 손에 쥐려고 국가의 명분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권력의 정체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반도체 종류는 딱 두 개만 알면 돼요. 정말 두 개예요. 하나는 두뇌형이에요. 생각하고 계산하는 칩이에요. 인공지능이 문제를 풀 때 머리를 굴리는 그 역할이죠. 이 두뇌형 칩 시장은 미국 회사 엔비디아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요. 흔히 시장의 80% 이상을 쥐고 있다고들 해요. 완전한 독점은 아니지만 압도적인 1등인 건 분명해요. 다른 하나는 기억형이에요.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칩이에요. 이 기억형, 즉 메모리 반도체에서 세계 최강자가 바로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자,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이 기억형 중에서도 특별한 녀석이 주인공으로 떠올랐어요. 이름이 HBM, 고대역폭 메모리예요. 보통의 메모리가 평평한 단층 운동장이라면 HBM은 메모리를 아파트처럼 위로 수십 층 쌓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오가는 속도가 비교가 안 돼요. 엔비디아의 두뇌형 칩은요, 이 HBM이 없으면 아예 제 성능을 못 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약하면 못 뛰는 것과 같아요.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인공지능의 두뇌는 미국이, 그 두뇌를 뛰게 하는 심장은 한국이 쥐고 있어요. 이 그림이 오늘 이야기의 뼈대예요. 세 번째. 그럼 왜 갑자기 난리가 났을까요? 답은 인공지능이에요. 예전을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 한 대, 노트북 한 대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는 많아야 한두 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인공지능 서버 하나에 반도체가 수천 개씩 들어가요. 수요의 단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친 수요냐면요, 챗GPT를 만든 오픈AI의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이 한 말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2024년 월스트리트 저널은 알트만이 인공지능 반도체 공급망을 새로 짜기 위해 5조에서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9천조 원에 가까운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여기서 정확히 짚을게요. 이건 그가 추진한다고 보도된 구상이었고, 당시에도 너무 천문학적이라 현실성이 있느냐는 회의론이 컸어요. 확정된 투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보도가 시사하는 건 분명해요.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요 폭발은 이미 우리 일상에까지 닿고 있어요. 또 인공지능 서버에 메모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빠듯해졌거든요. 그 결과 일반 메모리 가격까지 크게 올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인공지능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의 지갑과 이미 연결돼 있는 거죠. 자, 이 폭발하는 수요 앞에서 한 남자가 미친 결단을 내려요. 네 번째, 머스크가 사고를 쳤어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을 한번 보세요. 자율주행을 하는 테슬라, 인공지능을 만드는 XAI, 우주 데이터 센터를 꿈꾸는 스페이스X, 그리고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 이 네 개의 사업이요, 동시에 미친 듯이 반도체를 먹어치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 세계 모든 거대 기술 기업이 한꺼번에 반도체를 주문하면서 대만 TSMC 같은 최첨단 공장에 거대한 병목이 생긴 거예요. 다들 줄을 서 있어요. 머스크의 회사들도 수년째 필요한 칩을 원하는 때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머스크는 결심해요. 남한테 기댈 거면 차라리 내가 직접 만들겠다. 비용도 일정도 물량도 전부 내 손으로 통제하겠다.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테라팹 프로젝트예요. 다섯 번째, 테라팹 스케일. 이거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테라팹은 미국 텍사스주 그라임스 카운티에 짓는 초대형 반도체 공장이에요. 옛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던 버려진 땅이 그 부지예요. 1분기 초기 투자만 550억 달러, 우리 돈 약 80조 원. 확장 단계까지 전부 더하면 1190억 달러, 약 173조 원이에요.
미국 반도체 산업 역사상 단일 시설로는 가장 큰 규모예요. 생산 능력 목표도 상상을 초월해요. 한 달에 웨이퍼 100만 장. 웨이퍼는 반도체를 찍어내는 둥근 원판인데요.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의 초대형 공장이 한 달에 10만 장 정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테라팹은 그 10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테라팹이에요. 기가의 다음 단위가 테라잖아요. 이게 단순한 말잔치가 아니라는 증거도 있어요. 머스크는 이 공장에 인텔의 차세대 1세의 공정을 쓰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못을 박았어요. 1세이는 1.4 나노미터급, 현존하는 가장 앞선 수준의 미세 공정이에요. 테슬라는 별도로 텍사스 오스틴에 4조 원이 넘는 반도체 연구 시설을 짓고 매달 수천 장 규모로 시험 생산까지 하겠다고 밝혔고요. 머스크가 이 시설로 확보하려는 인공지능 연산 능력은 연간 약 1테라와트 규모인데요. 이게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연산 능력의 약 5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예요. 여기서 오해 하나는 꼭 풀고 갈게요. 이거를 우주 공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테라팹은 텍사스 땅 위에 짓는 지상 공장이에요. 다만 거기서 만든 칩이 머스크가 꿈꾸는 우주 데이터 센터에 쓰일 거라는 거죠. 공장이 우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테라팹이 내일 당장 가동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반도체 전문가들은 이걸 15년이 걸리는 장기 전략으로 봐요. 파운드리는 돈만 쏟는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라팹은 당장의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통째로 바뀌었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 신호 머스크 혼자 보낸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미국 정부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바로 그걸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텔이에요. 2025년 8월 미국 상무부가 89억 달러를 들여 인텔 지분 9.9%를 인수했어요. 미국 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 가운데 하나가 된 거예요. 여기서 정확히 짚을게요. 인텔 지분을 산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미국 정부, 정확히는 상무부예요. 이 인텔 거래가 어떻게 성사됐는지 그 장면을 잠깐 재현해 볼게요. 당시 인텔의 최고 경영자는 백악관 회동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 같은 사람들에게 미리 조언을 구했다고 전해져요. 회동 자리에는 상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도 함께 앉았고요. 인텔 측은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는 단순한 보조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제안해요. 그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대신 그 대가로 인텔 지분을 받겠다. 양측이 합의하면서 인텔은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손에 쥐었고 미국 정부는 인텔의 주주가 됐어요. 보조금을 주던 정부가 주식을 쥔 주주로 바뀐 거예요. 이 한 장면이 지금 미국 산업 정책의 성격을 압축해서 보여줘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미국 입장에서 인텔은 자국 땅에서 첨단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토종 회사거든요. TSMC도 삼성도 결국 외국 회사예요. 전쟁이 나거나 공급망이 끊기면 미국은 자기 손으로 최첨단 칩을 못 만들어요. 그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이건 인텔 하나로 끝이 아니에요. 미국 정부는 철강, 광물, 원자력, 반도체 같은 전략 산업에서 최소 9개 기업에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넣었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자 곧바로 광물 회사 지분도 사들였고요. 비유하면 이래요. 예전에 미국 정부는 경기장 밖에서 호루라기만 부는 심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유니폼을 입고 직접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심판이 아니라 선수가 된 거예요. 그것도 반도체라는 가장 중요한 포지션으로요. 일곱 번째. 자, 여기가 오늘 가장 조심스러운 대목이에요. 사실과 해석을 칼같이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머스크는 테라팹을 짓고 미국 정부는 인텔 주주가 됐어요. 두 흐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걸 두고 트럼프가 판을 직접 설계했다거나 거대한 카르텔이 완성됐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걸 뒷받침할 공개된 근거가 없거든요. 테라팹은 어디까지나 스페이스X의 민간 프로젝트예요.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원래 불법적인 담합을 뜻하는데 정부의 산업 정책에 그 말을 붙이면 사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정렬, 미국 정부의 정책과 머스크 같은 민간 거물의 투자와 엔비디아 같은 기업의 이해관계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방향으로 줄을 맞췄다는 거예요. 누가 설계했다기보다 미국 전체가 같은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2026년 봄, 미국 정부 윤리청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1분기 자산 거래 내역이 공개됐어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그 거래 건수는 약 3,600건,
그리고 그 매수 목록에 반도체 회사가 가득했어요. 엔비디아 주식을 최대 500만 달러, 약 75억 원어치, 인텔 관련 거래는 6건, 브로드컴 같은 회사에도 새로 투자를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정확히 짚을게요. 미국 대통령의 자산은 자녀들이 통제하는 신탁에 들어있고 실제 거래는 증권사가 대리인으로 처리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책상에 앉아 단타를 쳤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국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전문가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따라사기 현상이에요. 대통령이 샀다, 정부가 지분을 넣었다 이런 정보가 퍼지면 전 세계 개인 투자자가 우르르 몰려가요. 그러면 주가는 실제 가치보다 기대감만으로 부풀어 올라요. 거품이 끼는 거죠. 그러다 기대가 꺾이면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가장 크게 다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 공시 서류는 절대로 어떤 종목을 사라는 추천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특정 주식을 권할 자격도 생각도 없어요. 다만 이건 나침반은 될 수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원과 정책의 화살표를 어디로 겨누는지 그 방향만큼은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 방향은 하나예요.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종목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 큰 방향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8번째. 그럼 이 칼끝은 어디를 향할까요? 바로 중국이에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투 트랙이에요. 첫 번째 트랙인 관세는 의외로 천천히 가요. 중국산 반도체에 매기려던 추가 관세는 시행이 2027년 6월로 미뤄졌어요. 세게 때리면 미국 기업도 같이 다치거든요. 진짜 핵심은 두 번째 트랙, 첨단 기술의 수출 통제예요. 미국은 첨단 반도체 장비, 그리고 인공지능의 심장인 HBM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걸 강하게 막고 있어요.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 바로잡을게요.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봉쇄했다는 말, 이건 정확하지 않아요. 엔비디아는 지금도 성능을 낮춘 인공지능 칩을 허가받아 중국에 팔고 있어요. 완전한 차단이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한 관리예요. 봉쇄가 아니라 통제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미국 상무부는 여기에 더해 첨단 칩 생산에 꼭 필요한 식각 장비, 증착 장비, 노광 장비 같은 핵심 제조 장비 수십 종까지 통제 목록에 올렸어요. 미국 기술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장비라면 다른 나라가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통제를 받게 만드는 강력한 규정도 새로 만들었고요. 한마디로 중국 공장이 첨단 공정으로 올라서는 사다리 자체를 치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이 전쟁에서 박살났다는 말도 과장이에요. 중국은 지금 필사적으로 추격하고 있어요. 창신 메모리 같은 기업이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2026년 말 HBM 양산을 목표로 달리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자국 공장의 장비 국산화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강수까지 뒀고요. 다만 인공지능의 심장인 최첨단 HBM은 아직 중국이 넘기 어려운 높은 벽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벽 안쪽에 한국이 서 있어요. 아홉 번째, 자, 오늘의 핵심 중에 핵심.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면 할수록 왜 한국이 돈벼락을 맞을까요? 논리를 단계별로 따라가 볼게요. 첫째, 인공지능 열풍으로 HBM 수요는 폭발하고 있어요. 둘째, 그런데 최첨단 HBM을 제대로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사실상 세 곳뿐이에요. 한국 SK하이닉스, 한국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 셋 중 둘이 한국이에요. 셋째, 미국이 중국 기업을 HBM 시장에서 통제해버리면 거대한 잠재 경쟁자가 게임에서 빠져요. 그러면 남은 세 회사, 특히 한국 두 회사로 주문이 몰려요. 이게 바로 통제가 한국에게 선물이 되는 구조예요. 미국은 중국을 겨냥했는데 그 풍선 효과로 한국 손에 돈이 떨어지는 거죠. 숫자로 볼게요. 시장에서는 2026년 SK하이닉스의 HBM 매출을 약 41조 2천억 원, 점유율 약 50%로 세계 1위로 봐요. 삼성전자도 HBM 매출 약 24조 원, 점유율 약 29%로 추정돼요. 두 회사를 합치면 전 세계 HBM 시장의 70에서 80%를 한국이 쥐는 거예요. 실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2026년 1분기 매출이 52조 6천억 원이었어요. 분기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었고 1년 전보다 198% 거의 3배 늘었어요. 게다가 2026년에 만들 HBM 물량은 이미 다 팔았어요. 완판이에요. 차세대 제품 HBM4는 2026년 2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고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들어갈 물량의 상당 부분, 일부 전망으로는 70% 안팎을 SK하이닉스가 맡을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두 한국 회사 모두 2026년에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노린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예요.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하나에 답할게요. 그럼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한테 미국 정부가 다 몰아주면 한국이 손해보는 거 아니냐?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인공지능 칩의 최강자 엔비디아는
가장 검증되고 안정적인 HBM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댈 수 있는 회사를 고를 수밖에 없어요. 칩 하나 못 팔면 손해가 천문학적이거든요. 그래서 국적보다 기술력이 먼저예요. 지금까지 그 기준에서 가장 앞선 평가를 받아온 게 한국의 SK하이닉스예요.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다른 큰 고객사를 통해 방역을 준비 중이고 HBM4는 칩을 16층까지 쌓아야 해서 기술 난도가 훨씬 높아요. 중국의 추격도 여전한 변수예요. 한국이 영원히 독점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몇 년간은 미국의 대중국 통제가 한국 HBM 기업에게 든든한 우산이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10번째, 그래서 이게 주주도 아닌 평범한 나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 우리나라 경제 전체예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압도적인 1등 품목이에요. 반도체가 잘 되면 수출이 좋아지고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환율에도 영향을 줘요. 두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 법인세가 늘고 그 돈은 나라 살림으로 들어와요. 두 회사와 거래하는 수많은 협력업체, 장비회사, 소재회사가 같이 돈을 벌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월급과 고용으로 이어져요. 둘째, 여러분의 자산이에요. 한국 종합주가지수에서 반도체 두 회사의 비중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주식을 직접 안 샀더라도 국민연금이든 펀드든 퇴직연금이든 한국 주식에 발을 담그고 있다면 이미 간접적으로 반도체 주주예요. 셋째, 위험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호황은 인공지능 투자 열풍에 크게 기대고 있어요. 거품 논란이 커지고 거대 기술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HBM 주문도 출렁여요. 한국 경제가 반도체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건 반도체가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휘청인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 다리로 서 있는 거죠. 미국이 자국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면 그 투자와 일자리가 한국 안에 다 남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종목을 찍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뉴스를 남의 나라 이야기로 흘리지 마세요. 그건 우리 경제의 청해예요. 그리고 내 자산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진 않은지 한 번쯤 점검하세요. 마지막으로 정책의 방향을 읽으세요. 종목이 아니라 흐름이에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드릴게요. 예언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예요. 시나리오 하나, 한국 황금기 연장, 가능성 약 45%, 미국의 대중국 통제가 유지되고 인공지능 투자 열기도 이어지는 경우에요. HBM 슈퍼사이클이 몇 년 더 가고 한국 두 회사는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요. 한국 경제의 가장 좋은 그림이에요. 시나리오 둘, 중국 추격과 거품 조정, 가능성 약 35%, 중국 기업이 HBM 양산에 의미 있게 성공하고 동시에 인공지능 투자 거품이 빠지는 경우에요. 한국 반도체의 독주의 균열이 생기고 한국 경제가 한 번 출렁일 수 있어요. 시나리오 셋, 미국 중심 재편의 가속. 가능성 약 20%, 머스크의 테라팹과 인텔, 미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동맹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 잡는 경우에요. 반도체 생산의 무게중심이 미국으로 옮겨가고 한국 기업은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짓도록 압박받아요. 세 시나리오 모두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이자 외교의 핵심 카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흐름은 누가 와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자, 이제 딱 세 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머스크의 테라팹과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은 미국이 반도체를 국가 명운을 건 게임으로 끌어올렸다는 신호예요. 둘째,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에서 통제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의 심장 HBM을 쥔 한국 기업은 역설적으로 더 큰 수혜를 입어요. 셋째,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나 대통령의 자산 공시는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나침반이에요. 그 바늘은 지금 분명히 반도체와 인공지능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당장 할 일은 거창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반도체 뉴스를 흘려 듣지 마세요. 그건 우리 경제의 청계이자 여러분의 일자리와 자산에 연결된 신호예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딱 10분만 내 자산이 한쪽으로 쏠려 있진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영상 맨 처음에 이 영상을 저장해 두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본 이 거대한 흐름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펼쳐질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은 그 흐름을 미리 읽는 지도예요. 몇 달 뒤 반도체 뉴스를 보실 때 오늘 이 영상을 다시 꺼내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만들어갈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언급한 중국의 방역을 본격적으로 다뤄볼게요. 중국의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정말로 한국의 HBM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중국 반도체 굴기의 진짜 실력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